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일주일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와 순창, 김제 격리 대상자들의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 여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김제입니다. 버스터미널에서는 아침부터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터미널과 학교, 교회 등을 중심으로 매일 10여 곳씩 소독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아침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사람 주로 많이 모이는 곳에 한 10군데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메르스 격리와 감시 대상자는 672명으로 하루 전과 비교해 조금 늘었습니다. 격리 대상자가 4명 줄었지만 삼성 서울병원 등을 거친 10명이 추가됐습니다. 전북에서 메르스 여파가 계속될지 중단될지 여부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 전주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뒤 엿새째 추가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내일은 전주 환자와 접촉한 30여 명, 모레는 순창 환자와 접촉한 주민 100여 명이 격리 대상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이번 주가 메르스 확산 여부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가격리가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증상이 있다고 신고가 됐을 때는 그때그때 그분을 다시 격리하는 방안 등을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메르스 전파 경로 조사와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8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메르스 한 라인인 109번을 적극 홍보해 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추경 예산안을 둘러싼 전북도의회와 전북교육청의 대립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고 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나 해명은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해 부실한 예산 편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누리 예산에 쓰지 않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주기로 한 예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00억 총 예산에서 200억이라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이거는 세입 하나하나를 놓고 심의할 수 있는 가치조차도 없다. 도의회는 김승환 교육감이 직접 예산안을 해명하라며 교육감의 도의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교육감이 출석을 거부하고 부실 예산안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나 해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도의회가 예산안 심사를 핑계 삼아 누리 예산을 편성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다시 작성한다 한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성의 없고 무리한 거다, 의를 무시한 거다라고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양측의 대치가 계속되면 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인건비와 같은 직접 지원비 외에는 모두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이 올해 계획한 교육사업 전반에 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도의회는 학교 공사의 부실 문제를 들어 행정사무조사권까지 발동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의결권을 가진 도의회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궁지에 몰린 교육감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조창현입니다.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 적절한지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전주시가 다음 달부터 전북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비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제를 시행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청에서는 370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일하면서 받는 임금은 시간당 5,670원입니다. 법정 최저임금인 5,580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축할 정도의 임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누군가를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고 하면은 더더욱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전주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다가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더한 이른바 생활임금을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생활임금제는 서울 등 전국의 11개 시군구가 도입했고 전북에서는 전주시가 처음입니다.
생활임금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생활임금 수준은 시간당 6,06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9%가량 많습니다. 우선은 이제 최저임금이 책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활하는데 너무 작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좀 보전을 해주자. 하지만 생활임금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계가 아닌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겠다라고 했었던 건데 실제 지금 결정된 수준은 최저 생계비에 준하는. 전주시는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 공기업과 기관까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민간기업의 도입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당장 집을 고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한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인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농가를 봉사자들이 찾았습니다. 30도가 넘는 더위에 방바닥을 걷어내고 난방용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에 구슬땀이 줄줄 흐르지만 일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고장난 연탄 보일러 대신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면 따뜻한 보금자리가 완성됩니다. 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급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난방 공사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일러 교체를 통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드리고요. 홀로 생활하는 임광묵 할아버지 집에서도 묵은 살림살이를 끄집어내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도배까지 마치자 집안이 한결 환해졌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좀 위로도 되고 힘도 얻고 그랬습니다. 당장 집을 고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소외 계층을 위해 봉사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다음 달까지 모두 21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와 도배 등 필요한 집 수리를 마칠 예정입니다. 저희도 일찍 알았으면 더 좋죠. 일찍 손을 댔으면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집수리를 못한 소외 계층들이 봉사자들의 수고에 쾌적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자신을 약올렸다는 이유로 상대 택시기사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택시기사 53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택시기사 62살 김모 씨가 운행 중 자신을 약올렸다는 이유로 김 씨의 택시 번호판을 훔치고 송곳으로 타이어를 찔러 훼손한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 31.5도, 전주 28.3도 등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밤에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고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오늘 밤부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